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효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다뤄볼 주제는 개인회생과 파산제도를 이용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듣게 되고 또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 바로 도덕적 해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덕적 해이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 해이의 사전적 의미는 법이나 계약의 허점을 이용해 자기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윤리적으로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는 보험 시장에서 나온 용어인데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주의를 게을리하는 행위를 비판할 때 사용되곤 하죠. 그렇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법률의 영역에서 도덕적 해이는 어떤 의미로 쓰일까요? 법률상 의미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채무자가 충분히 빚을 갚을 능력이 있거나 재산을 숨겨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만든 채무조정 제도를 악용하여 정당한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고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즉 법원은 이 사람이 정말로 운이 없어서 빚을 진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빚을 안 갚을 생각으로 제도를 이용하려 하는 것인지를 이 도덕적 해이라는 잣대로 판가름하게 됩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회생법원은 그 어느 때보다 이 도덕적 해이 방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빚을 갚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철저히 걸러내고 정말로 다시 일어설 기회가 필요한 성실한 채무자만을 구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법원이 도덕적 해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5가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억울하게 낙인 찍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옆에서 직접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효산이 전해드리는 이 정보가 여러분의 막막한 현실에 작은 이정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고통받는 더 많은 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전달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법원은 도덕적 해이를 확인하기 위해 크게 5가지 방안을 통해 여러분을 검증합니다. 첫 번째는 사행성 채무에 대한 엄격한 변제율 적용입니다. 2026년 현재도 주식이나 가상화폐 도박으로 발생한 빚은 원칙적으로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일반적인 생활비 채무와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투자를 해서 이득을 봤다면 본인이 가졌을 텐데 손해를 본 것을 국가가 다 탕감해주는 것이 공정한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은 투자금으로 쓴 원금을 재산 가치, 즉 청산 가치에 반영하라고 명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갚아야 할 원금 비율이 대폭 올라갑니다. 하지만 효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투자를 하게 된 배경이 가족 부양이나 생계 유지를 위한 절박함이었음을 증명하고 현재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상세히 소명하여 변제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효산의 기술입니다. 특히 2026년 실무에서는 투자 실패 이후 채무자가 성실하게 근로하며 빚을 갚으려 노력한 기간을 강조하여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두 번째는 최근 채무에 대한 정밀 조사입니다. 신청 직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 전체 빚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법원은 아주 강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파산을 신청할 걸 미리 알고 돈을 빌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죠. 2026년 실무상으로는 최근 채무가 많을 경우 금지 명령이 기각되거나 대출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모두 변제금으로 갚으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효사는 의뢰인의 지난 1년치 통장 내역을 일일이 전수조사합니다. 편의점에서 쓴 생활비 하나까지 체크해서 이 대출금이 유흥이나 호화생활이 아닌 기존 빚을 돌려막거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쓰였다는 점을 도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이 사람은 악의적으로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정말 버티다 못해 마지막 수단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소득은닉 및 허위소득 검증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300원 월급 215만원보다 적게 벌기 위해 고의로 직장을 옮기거나 소득을 현금으로 받으며 숨기는 행위는 법원이 가장 엄중하게 다스리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직장 동료 확인서나 근무지, 현장 사진까지 요구할 정도로 조사가 치밀해졌습니다. 효사는 의뢰인이 현재 처한 소득 상황이 객관적으로 타당함을 증명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나 부양가족 문제 혹은 경력 단절 등 낮은 소득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여 법원이 정당한 생계비 약 146만 원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변제금을 책정하도록 돕습니다. 억울하게 소득을 부풀려 잡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효산의 핵심 실력입니다. 네 번째는 재산은닉 행위의 차단입니다. 파산이나 회생 직전에 자신의 아파트나 자동차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헐값에 팔거나 증여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사회 행위에 해당하며 2026년 법원은 IT 기술을 동원해
채무자의 과거 10년치 재산 변동 내역을 추적합니다. 숨긴 재산은 반드시 찾아내어 환수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정당한 가격으로 판 재산인데 관제인이 의심하는 상황이죠. 효사는 당시 매매 계약서와 대금 수령 증빙,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한 영수증을 완벽하게 구비하여 의뢰인의 재산권과 면책 기회를 동시에 보호합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본인 재산으로 오해받는 경우에도 금융 흐름 분석을 통해 소유 관계를 명확히 소명합니다. 다섯 번째는 조건부 인가 제도의 강화입니다. 2026년에는 채무자가 젊거나 소득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인가 후에도 매년 소득 리포트를 제출하게 하는 조건부 인가가 늘어났습니다. 나중에 연봉이 오르면 빚을 더 갚으라는 뜻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성실하게 소득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는 장치입니다. 효사는 조건부 인가가 나올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의뢰인이 앞으로 발생할 소득 변동에 대해 당황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소득이 줄어들 경우 변제 계획안을 수정하는 법적 대응까지 미리 설계해 드립니다. 채무자의 미래 소득까지 고려한 치밀한 설계가 효산만의 자부심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촘촘한 그물망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직과 전문적인 소명입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회생은 끝납니다. 오히려 내가 이런 실수를 했지만 이제는 정말 성실하게 살고 싶다는 진정성을 법적인 언어로 번역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법원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불운함을 증명하고 성실함을 강조하는 것이 효산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빚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빚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단어 때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실수가 사회에서 용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이 험난하기에 효산과 같은 든든한 동반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도덕적 해이의 의미와 법원의 방지 방안, 그리고 그 대응책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고 무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견뎌내면 끝내 당신은 빚 없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새 출발의 실질적인 지침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정확하고 깊은 정보를 전달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효사는 여러분이 어제의 실수를 딛고 오늘의 희망을 쓰실 수 있도록 가장 전문적인 파트너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내 사례의 구체적인 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효산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친절하고 명확하게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효산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